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항상 입이 시덕시덕 거려요. 네. 저희가 오늘은 항상 옆에 두고는 있지만 화면엔 담기지 않았죠. 항상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 커피나 뭐 간단한 간식 같은 걸 먹으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촬영을 지속하다 보니까 너무 숨기는 게 힘들다. 네. 좀 자연스럽게 한번 먹으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같이 커피를 드시면. 커피 드시면서 이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간간히 약간 먹방 아닌 먹방 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고 반응을 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진지한 것 같아서 자연스러워 좀 편안한 분위기로 하고 싶어서 살짝 먹으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먹을 거를 많이 먹고 하면 발음도 이상해지고 뭐 튀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한 음료수로 이제 커피 같은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도 뭐 인간적이고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씩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정말 이건 못 아니다. 봐주겠다. 이건 아니다. 이러면 바로 멈추고요. 그나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하시죠. 오늘은 이 발빠른 투자자가 되고 싶은 그 투자자 모드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진짜 그 대구가 미분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미분양이 나오면 이제 하락의 신호탄이다. 저희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구에 미분양이 쌓이고 하락의 조짐이 보이니까 투자자들이 수근수근 시작된 거죠. 대구에 한번 임장을 가보는 거 어떠냐. 대구에 먼저 가서 선진입 아시죠? 내가 제일 좋은 목을 먼저 지키고 있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빠질 수 없죠. 대구 어떨까? 가도 되나? 이렇게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좀 나왔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가장 뭐냐면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 이게 사실은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경험이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길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제 상승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한 사람들도 10년이 지났고 하락기를 경험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은 사실은 이때 집을 진짜 그때 물건을 가지고 그때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냐 안 겪었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했냐? 다 했죠.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근데 직접 그걸 겪어봤냐 안 겪어봤냐는 천지 차이.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하락장을 겪어본 분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 쉽게 하지 않아요. 저도 조심스레 얘기한 겁니다. 신중하게. 하락장을 겪어본 분들은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하락할 때 2008년부터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한 14년 정도부터 이제 사실은 상승을 시작하는데 이때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안 올랐어요. 이분들은 실제로 언제부터 조금씩 올랐냐면 15년, 16년 이 정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9년에서 10년 정도를 하락을 맞는 거죠. 9년을 기다리셨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락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자, 하락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뭘로 여기냐면 길게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조정. 그렇죠. 눌림목 뭐 길면 1년 뭐 이 정도. 빨리 들어가서 잡고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말이 그 말이죠. 빨리 들어가서 좋은 걸 잡고 있으면 이것도 좀 떨어지는 기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올라갈 때 먼저 또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줄이고 하면 9년에서 한 4, 5년으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표정이 너무 찐 표정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게 거짓말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너무 표정에 드러나는 게 있나 봐요.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하시고 이게 진심이었다는 게 더 상처네요.
그 하락을 하게 되면 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진짜 만약에 지금 요즘 분양권을 잡잖아요. 이분들이 입주할 때. 이 아파트가 이제 우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다 팔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 팔리거나 네. 하나는 미분양이 끝까지 유지되거나 다 팔리고 나면 프리미엄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네.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으면 네. 입주할 때 어려움이 좀 덜해요. 프리미엄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입주할 때 여러분들은 거의 죽어납니다. 특히 지금 배짱이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은 네. 대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외지 사람들이에요. 외지 사람들은 뭐냐? 이꼴 투자자죠. 그렇죠. 예, 임대를 맞춰야 됩니다. 임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임대차 3법 시대죠. 네. 임차인들이 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의 아파트들도 이제 전세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근데 그거는 버틸 수 있는 게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을 그나마 견딜 수 있어요. 이때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해서 나는 잔금 치르기 어려운데 계약 포기? 절대 못하죠. 그렇죠. 계약 포기하면 이 계약금에 붙어있는 분양권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제로가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죠. 버티죠. 네. 네. 근데 프리미엄이 안 붙어있다. 안 붙어있습니다. 안 붙어있는데 입주가 어려워. 전세도 안 맞추죠.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때의 전세가와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때의 전세가가 같을까요? 다르겠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분양가가 5억인데 얘는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프리미엄이 한 3억 정도 붙어 있습니다. 그럼 입주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되냐? 얘는 5억이고 얘는 8억인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은 전세가율 50%로 했을 때 얘는 2억 5천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고 얘는 4억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4억의 전세가가 형성이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내야 되는 돈은 5억이거든요. 5억. 네. 5억이 전세 4억을 맞추게 되면 1억만 필요하죠. 그리고 계약금으로 이미 5천만 원을 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돈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전세가 조금 더 떨어뜨려도 여유가 있죠. 나는 좀 빨리 맞출 거니까 3억 5천에 내렸어. 그러면은 1억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안 붙어서 지금 5억 분양가인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2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안 맞춰져.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빨리 맞추려면 가격을 내려야 되죠. 2억에 맞춰. 2억에 맞추면 돈이 얼마 필요해요? 3억이 필요하잖아요. 네. 3억. 거기다 이제 5천 냈으니까 2억 5천. 그럼 투자자가 2억 5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네. 없단 말이죠. 네.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입주할 때의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입주 물량이 막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상승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가격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네. 입주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잔금 치르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거나 심지어 자, 만약에 미분양이다. 입주할 때까지 안 팔린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는 100%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만약에 5억짜리 지금 분양권을 사서 5천만 원만 들고 샀어요. 중도금 대출도 다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은 투자금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입주할 때. 입주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계약금 포기하면 되지 않냐? 네, 계약금 포기를 안 받아줍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안 받아줘요. 원래 계약금만 치른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계약금만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걸 냈냐? 중도금까지 다 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냈잖아요. 대납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계약금만 낸 상태가 아니고 중도금까지 다 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파기할 수가 없군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이거 그냥 물릴 거야 라고 한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럼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요? 중도금 대출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도금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이 아파트에 돈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할 때 상환해야 돼요. 네. 건설사가 대신 상환해야 되죠. 그럼 뭐예요? 뜬금없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 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돈이 나가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했다라고 해서 꽁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건설사는 이 받은 물건을 다시 팔아야 되죠. 갖고 갈 물건이 아니잖아. 그렇죠. 다시 팔려면 뭐예요? 판매 비용이 들어가요. 판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분양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파는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계약금 포기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꽁돈 계약금 생겼으니까 좋겠지. 아니에요. 건설사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계약금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시장에다 계약금 포기한 만큼 싸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 원. 그리고도 안 팔려? 그럼 더 내려야 되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파트만 그런 상태였다면 어떻게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주하면은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분양 천지라는 거죠. 지금 미분양이 낮다고 해서 점점 하락이 시작될 거다. 이러면서 먼저 하나씩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하락할 때 선진입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왜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잠깐 하락했다 올라가냐 아니면 영원히 상승할 거냐. 네네. 이거에 대한 전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잠깐 하락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진입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영원히 하락할 것 같으면 한 7, 8년 하락한단 말이에요. 네. 아니 7, 8년 하락할 것 같으면 뭐하러 들어갑니까 일찍?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네. 전제가 올라갈 네. 거라는 거죠. 근데 미분양이라는 거는 네. 이게 그냥 미분양이 생기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시장 상황, 주변 여건이 네. 다 갖춰져야 이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동안 많이 올랐고 정부의 규제도 어마어마하게 누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분양 물량도 많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어 있어야 이제 미분양이 생기고 그게 미분양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황이면 미분양이 생기면서 누적돼서 하락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하락으로 쭉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턴하는 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뭔가 행복회를 돌려봤는데 지금은 아직 이르다. 너무 이르다. 대구도 따져보면 네. 수도권처럼 오르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방장도 그렇게 하락의 기간이 똑같이 길지 그것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미분양이 가장 변수거든요. 네. 미분양이 얼마만큼 누적돼서 그리고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네. 네.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분양 물량이 중요한 변수거든요. 만약에 미분양이 막 생겼는데 그 다음 해부터 분양이 정말 신기하게 그냥 딱 끊어진다. 그럼 미분양이 쌓일래야 쌓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은 여러분들처럼 와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소가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처럼 약간 들썩들썩 거리셨던 분들, 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 빨리 가려다 골로 갈 뻔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하락을 겪어봤냐 안 겪어봤냐. 네, 네. 이 분양권을 가지고 하락 겪어본 사람들은요. 진짜 조심합니다. 얼마나 어렵다라는 거를 진짜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득하니 좀 더 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대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처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